안녕하세요. TBQ 수학 현장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다시. 월요일이 왔는데, 이제 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학원이 다시 정상 수업, 정규 그 정상대로 등원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신경들 쓰느냐고 지금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위에 잠시만요. 조금만 내릴까? 자, 오늘은 삼육대 거고요. 삼육대학교 2019학년도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삼육대가 2019학년도에 적성문제를 인문하고 자연하고 나누어서 봤어. 나누어서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0문제예요. 31번부터 60번까지. 그래서 시간적 압박이 상당히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해주도록 하십시오. 네, 목소리 혹시 안 들리면은 말 좀 해주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겠죠? 네, 목소리가 만약에 안 들리면 보고 계신 분 한 분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자, 31번 문제. 자, A가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구간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B도 역시 미지수 두 개로 주어져 있는데 B가 A를 포함해야 된대.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지. 세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A의 구간을 표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7은 색칠이 돼야 돼.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색칠된 게 A고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B를 할 거야. B를 할 건데 이 하얀색을 모두 다 포함해야 된대. 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은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A-1은 자연스럽게 B 플러스 3도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노란색은 양쪽 다 지금 색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A-1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란색에 흰색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7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B 플러스 3이. 일단 이렇게 처리부터 해놓고 그리고 등호가 각각 들어가는지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게. 이거부터 봐볼게.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등호가 들어간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B 플러스 3이 7이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그럼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7에서 구멍이 뚫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노란색은 7이 안 들어가고 하얀색은 7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겠네. 하얀색이 노란색이. 그치? 따라서 여기에서는 등호가 안 들어간다. 반면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 흰색에도 없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여도 된다는 얘기지. 노란색이. 그치? 노란색이 A-1이 마이너스 2여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문제 없겠죠. 간단한 고1 문제입니다. 마지막 등호 처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 그리고 B는 3이 넘어가서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정수 A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리고 B의 최소값이라고 그랬어. 정수. 따라서 B는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해주래. 그러면은 6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은 세 실수가 있어. 그런데 P에 대해서 not P하고 P를 충분 조건인 걸 골라봐라 라는 거야. 의외로 좀 많이 당했어.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고1 과정입니다. 이제는. 자, 일단 P 조건부터 분석을 해보면은 X, Y, Z가 실수기 때문에 제곱을 했을 때 3개를 더했더니 0이래. 그 소리 무슨 말이야? 반드시 X도 0, Y도 0, Z도 0이란 얘기야. 0, 0, 0 이렇게. 즉 P는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럼 얘들아 not P는 뭐가 되겠니? not P는 얘 빼고 나머지 다 되는 거야. 얘 빼고 나머지 다 되는 거라고. 그지? 따라서 얘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겠지. not P가. 그랬을 때 not P하고 P를 충분 조건을 구하래. 즉 not P하고 똑같은 녀석을 구하라 라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not P 얘는 뭐야? 0, 0, 0 요거 하나밖에 안 돼. 얘도 마찬가지로 P하고 P를 충분 조건이지. P하고 1번하고 같은 거야. 따라서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not P하고 똑같은 거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를 냈더니 0이 아니래. 그지? 그러면은 0, 0, 0 말고 나머지 즉 3개 중에 하나만 다른 숫자면은 답이 되겠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였잖아. 그지? 이것만 빼고 not P는 0,0,0 요것만
제외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답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자, 3번은 어떻게 되니? 3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 되는데 얘는 문제가 뭐야? 0,0,0도 돼. 맞잖아. 0,0,0도 되잖아. 그러니까 3번은 아니지. 얘랑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0이 아니래. 이 소리는 무슨 말이야? 얘네들은 하나도 0이 없다라는 뜻이지. 그지? 따라서 x, y, z는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0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not p와 같지 않겠지?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고1 과정이지만 신경 써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챙기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F 모드가 뭔가요? 아프리카 안 돼 있나요, 지금? 아프리카 돼 있는 것 같은데? AF 모드가 뭐죠? 네, 수학 잘할 수 있어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생방송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카카오 다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28살인데 방정식도 모른다. 수학 잘할 수 있나? 지금 아이디 기억해 놓겠습니다, 제가. 아이디가 카카오의 마지막 희망이시라는 분인데, 제가 카카오의 마지막 희망, 당신을 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수능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오토 포커싱 모드가 뭐죠? 죄송한데 모르겠는데 어쩌지? 네. 오토 포커싱 모드 뭔지 모르겠는데. 자, 혹시 BJ 3차 BJ 3차 함수 아닙니다. 저는 Q 원장입니다. 예, Q 원장이고요. 그 포커싱 모드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뭐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함수 fx가 절대값이 포함된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다. 뭐 아주 전형적인 문제지. 자, 얘들아 봐봐. 1차 함수를 지금부터 그릴 건데 우리는 1을 기준으로 그릴 거야.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그릴 거야. 먼저 1보다 왼쪽에서는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우리 y라고 쓸게 그냥. 자, y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네. 맞지? 자, 따라서 좀 정리해 줄게.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되니? 1보다 오른쪽에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잖아. 따라서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겠지.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1보다 오른쪽에서는 y는 ax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것도 정리하자. y는, 자, 노란색으로 할까요? 오른쪽을. y는 a 플러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괜찮겠죠? 자, 그랬을 때 왼쪽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릴 건데 1대1 대응이 돼.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 먼저 1대1 함수가 돼야지. 그치? 1대1 함수가 돼야지 1대1 대응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1대1 함수가 돼야 돼. 그런데 얘들아, 얘는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만약에 이 값이 양수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됐어. 그치?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봐. 원장님이 뭐라 그랬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는 상하 스캔 해보라고 했지. 즉, 상하 스캔에서 이렇게 두 개가 걸리는 게 있으면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치? 따라서, 만약에 왼쪽에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럼 오른쪽도 반드시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 그래야지 상하 스캔에서 하나씩밖에 안 걸리겠지. 이게 바로 1대 함수 스캔하는 원장님의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왼쪽에서 기울기가 음수다. 그러면은 오른쪽도 어떻게 되면 돼? 올라가면 안 되지. 오른쪽도 음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점선 부분도 역시 상하 스캔했을 때 하나씩밖에 안 걸리겠지. 그치? 따라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가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점이 연속이 돼야 돼. 그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잖아. 두 개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돼?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끝났지. 따라서 기울기 앞에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뒤에 거 기울기 뭐야? a 플러스 2가 되겠지? 얘네들이 부호가 똑같아야 돼. 따라서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마이너스 끄집어낸 다음에 모든 항을 마이너스를 곱해줄게.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가 되고 a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곱해줬으니까 부등호형 바뀌게 되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하고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림이 답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 많이 중요해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뭐야? 1대1 대응에는 필요충분 조건 뭐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즉,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것도 수차례 정리했던 내용이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마찬가지네.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볼까? x축, y축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1보다 1이 여기 있다고 치자. 1. 여기가 1이야. 1보다 왼쪽에서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래. 그러면 1, 얼마야? 1,3이지? 얘가 3이라고 하자. 그리고 0,1을 지나겠지? 따라서 왼쪽에서는 이러한 직선이 될 거다. 요거 그린 거, 요거. 괜찮겠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2분의 1인 1차 함수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그냥 대충 완만하게 그리면 되겠네. 아까 건 기울기가 2였잖아. 그럼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 이거 좀 더 가파르게 그리고 그랬네. 어쨌든. 자, 이렇게 직선. 둘 다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두 덩어리를 곱해. 즉, fx하고 이 전체하고 두 개를 곱했더니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면 되겠네. 따라서 앞에 거 fx가 0인 것도 답이 되는 거고, 또는 fx 마이너스 f 인버스 x가 0이어도 되니까 fx하고 f 인버스 x가 같아도 답이 되는 거네. 따라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가 모두 다 답이 되는 거다. 괜찮죠? 논리 괜찮죠? 자, 일단 fx가 0인 거는 그림상으로 끝났네. 요 점이 답이겠네, 요 점. 그치? x가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직선이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은 일단 답이 되겠지. 첫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답 하나 찾았다.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역함수 또 나왔네. 우리 역함수는 그래프 찾는 거 아니야. 그리는 거 아니야. 아니,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야, 식을. 그래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지? 따라서 지금부터 y는 x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역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y는 x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y는 x를 빨간색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바로 역함수가 되는데 fx하고 그리고 fx하고 그 다음에 f 잠시만요. 설정이 왜 이래? 자, fx하고 f 인버스 x하고 y는 x하고 교점이 일치한다.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fx하고 f 인버스 x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두 개를 연립하는 게 아니라 fx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답이란 얘기잖아. 끝났지 뭐. 요거 요 점 하나 그리고 요 점 하나 이렇게 두 점이 답이 된다. 추가적으로.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이 노란색 직선이 뭐였냐면 저기 있는 2분의 x 플러스 5였지. 요거하고 x하고 연립하면 돼. 그지? 따라서 x 플러스 5는 2x고 따라서 x는 5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5도 답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요거는 얘는 뭐야? y는 x하고 흰색이 뭐였어 아까? 2x 플러스 1이었잖아. 요거하고 y는 x하고 연립하라고. x는 마이너스 1도 답이 된다. 이렇게 총 답이 3개가 나오는 거겠죠. 따라서 3개를 합하라 라고 했으니까 4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2분의 7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너무 쫄지 마요. 이런 문제들.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장 없어요. 오늘도 달리시는군요. 네, 달립니다.
원장님 열정이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 잘 되셨을 거예요. 35번 문제 볼게. 에이, 이거 매번 나오잖아. 그치? 3차 함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는. 그런데 마이너스 1,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잖아.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접점만 주어주면 아주 그냥 쉬운 문제야. 날아가는 문제라고. 자, 이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함수를 미분해보자. 그러면 3x 제곱이 되겠네. 3x 제곱. 여기다가 접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기울기가 될 거야. 따라서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이 되겠지, 3.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래서 끝났네. 기울기가 3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y에서 y 빼주고 그 다음에 기울기 3 써주고 x에서 x 빼준다. 끝났죠. 따라서 y는 3x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런데 얘가 a라 그랬고 얘가 b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문제는 지금 1부터 시작해서 12개의 항을 주어졌어. 12개의 항이. 그지? 12개의 항까지. 실제로 1, 2, 3, 4 다 세보면 얘 12개 더라고. 그 12개를 다 합하래. 그런데 봐봐. 홀수 번째 항은 1, 그 다음 홀수 번째만 봐봐. 2, 그 다음 4, 8, 16, 32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에이 요거 말한 거야. 이거 홀수 번째 1, 2, 4, 8, 16 무슨 수열이야? 등 비수열이지. 괜찮지? 자, 그럼 다음에 짝수 번째 항들을 노란색으로 또 구분해서 쓸게.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3 이렇게. 얘네들을 한번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봐라 라는 간단한 문제죠. 첫 번째 거 등비수열이고 초항은 1, 공비는 2. 그럼 K번째 항은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R의 K-1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 물론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도 되는데 공차가 2면은 2n으로 시작해. 따라서 2K, 공차가 2니까. 그리고 K에다 1 대입하면 초항 3이 나와야 되잖아. 플러스 1. 요게 그냥 얘가 홀수 번째 항, 얘가 짝수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치? 두 개를 더해주면은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이 나올 거고, 그리고 각각 어디까지 대입하면 되겠어? 총 12개니까 홀수계 6개, 짝수계 6개잖아. 따라서 6 요렇게 대입해주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죠. 따라서 보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할만하죠? 아주 쉬운 등비수열,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37번 문제. 자, 이거 37번 문제 사실은 점화식으로 되게 어렵게 가야 돼. 어렵게 가야 되는데 문제를 만들다 말았어, 얘네들이.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되게 좋은 문제가 될 뻔했는데 되게 아쉬웠어요. 별풍선 또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 쓰셔도 돼요, 별풍선. 예. 아니, 무슨 뭐 엄청나게 많이 썼던데요, 별풍선? 지난번에 보니까 2,000 깜짝 놀랐어. 안 쓰셔도 돼요, 별풍선. 예, 괜찮습니다. 아니, 쓰면 뭐 고맙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그걸 막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 자, 보면은 일단 이 점화식 자체가 n분의 an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사실은 되게 좋은 점화식으로 풀이할 수 있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문제가 만들다 말아서 조금 어설퍼. 그래서 쉽게 풀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화식 원장님은 알파꼴이라고 하거든.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이 섞여 있는 점화식을 우리는 나 지금 또 채팅창 봐가지고 또 정신줄 났습니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혼합되어 있는 점화식 있죠? 그거를 알파꼴이라고 하고 한동안 되게 많이 유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그게 잘 안 나와. 그런데 굉장하게 유용하게 쓰이는 점화식 풀이 방법을 원장님의 방법을 갖고 있는데 미친 풀이 방법 갖고 있는데 그 문제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만들다 말았어. 자, 일단 요거를 하나의 수열로 생각해봐. 그럼 이 수열을 Bn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뭐니? 에이, n에다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Bn 플러스 1이야. 얘가 2라고 주어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사실은 좀 수학 공부한 친구들은 봐보세요. 사실은 b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bn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등비 수열 부분과 등차 수열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리 알파꼴로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문제는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냥 대입해 보니까 너무나 쉽게 나오더라고. 보여줄게. 보면 뭐야? B1 대입해봐. B1 플러스 B2는 2래. 그런데 우리 B1은 얼마겠니? 여기다 1 대입하면 1분의 A1. A1이 1이니까 1이야. 얘가 1이야. B1이 1이야. B1이 1이니까 B2도 당연히 1 이렇게 될 거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 대입해볼까? 2 대입해볼까?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B2 플러스 B3가 나오죠. B3는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2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B3도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지? 이게 좀 다른 숫자였다면 상당히 좋은 문제일 뻔했는데 만들다 말았죠. 따라서 우리 Bn은 뭐라고 할 수 있어? 무조건 1이라고 할 수 있네. 너무나 간단하게 바뀌었지. 그런데 한편 Bn은 뭐라 그랬어? 우리 처음에 n분의 an이 Bn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1이란 얘기야. A는 얼마야? n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1000번째 항은 1000이다. 맥 빠졌어요. 와, 이거 괜찮다. 설명할 거 많다. 그렇게 수업 준비를 할 때 봤는데 너무나 맥 빠지는 문제였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알파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탱탱이님 안녕하세요. 탱탱이 맞아요? 탱탱인가? 아, 멀리서 안 보이네. 네, 38번 문제 또 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로 이루어진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인데 A1, B1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일단 그럼 우리 AN 등비수열이고 BN도 등비수열이야. A1의 초항을 AN의 초항을 A라고 할게. 그 다음 B1의 초항은 B라고 하지 뭐 B. 이 두 개 곱하잖아. 그럼 얘가 4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치? 그리고 A5는 어떻게 표현 가능하니? 등비수열에서 5번째 항은 AR1이라고 표현할게요. R1의 4승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그리고 B5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B5는 역시 B 곱하기 R2라고 할게. 공비는 Bn의 공비는 이거의 4승이다. 얘가 63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일단 얘 두 개 먼저 곱해. A, B. 근데 얘가 4래. 얘 두 개 곱한 게 4야. 그 다음에 R1의 4승, R2의 4승이니까 한꺼번에 R1 곱하기 R2의 4승. 얘가 64고 약분해주면 16이란 소리야. 2의 4승이란 소리고 따라서 R1 곱하기 R2가 2다 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지. 오, 뭐야, 화면이 막 안 보이네? 왜 이럴까? 화면 안 보이죠, 화면? 왜 이럴까요? 화면 보이나요? 오토포커싱이 뭐야? 어떻게 끄는 건데? 오빠 어떻게 끄는 거야?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됐나? 또 된 거 아니야? 됐죠? 오토포커싱. 자, 그랬을 때 구하라는 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구하래. 물론 등비수열 합 공식 써도 돼. 근데 생각해봐. 모든 항은 A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항이 10개잖아. 따라서 A 초항 10승 나오겠지?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 R에 1승, 그 다음 항은 R에 2승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9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지. B가 10개 나오겠지, 초항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R1이야, R1. 이건 R2에 마찬가지로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9까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괜찮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A의 10승, B의 10승 먼저 쓸겠지. A, B의 10승이고, 그리고 R1에 그 다음에 얘는 몇이야? 1부터 9까지 자연수의 합은 2분의 9 곱하기 10 하니까 45죠? 따라서 45승. 그리고 R2에 45승이니까 한꺼번에 45승. 얘가 답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괜찮겠지? 자, 따라서 A, B 아까 구했잖아. 처음에 주어졌잖아. 4라고. 따라서 4니까 4의 10승. 4의 10승이니까 2의 얘가 2의 2승이지. 2의 2승이니까 2의 20승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리고 R1 곱하기 R2가 아까 2라고 구했잖아. 따라서 2의 45승이다. 따라서 2의 65승이다 라고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사수 오빠 혹시 지금 보이나요? 이거 다 끊기고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지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 시그마 로그 합쳐져서 나온 아주 뭐 평범한 문제죠. 시험범위 맞습니다. 안에 있는 거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고칠 줄 알아야 돼. 통분하면 K 플러스 1 여기다가 지금부터 로그 씌워서 1부터 대입할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로그 물론 밑은 상용 로그 10이 생략돼 있어. 1 대입하면 1분의 2 그 다음 더하기 로그 쓸 건데 밑이 똑같기 때문에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겠네. 한 줄 생략할게. 2 대입하면 2분의 3 진수에서 3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밀려서 지워져서 처음에서 아래 마지막에서 위에가 살아남네. 그지? 자, 그럼 맨 마지막 항은 99 대입하면 99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약분. 따라서 정답은 로그 1분의 100이다. 정답은 2라는 3번이 정답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이거는. 자, 다음 문제 40번 계산이죠. 아주 쉽게 나왔어요, 이것도. 첫 번째 거 후다닥 날아가 볼게. 3의 2승이니까 3의 2승 해주면은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2 나누기 그 다음에 3의 4승이잖아. 81이. 그럼 3의 마이너스 12승이 안할게. 3의 마이너스 12승인데 루트를 벗겨주면 2분의 1승 해주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6승. 괜찮죠? 자, 따라서 얘랑 먼저 계산할까? 곱하기는 뒤에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계산해주면 3의 여기서 얘 빼주면 되는 거니까 3승 곱하기 2 27 곱하기 2 해서 54다. 이런 거는 뭐 거의 10초 만에 10초 컷이죠. 10초 만에 풀고 넘어가셨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튜브가 굉장히 느리네요. 아프리카는 39번 하고 있는데 유튜브 32번? 뭔가 이상한데? 32번이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끊겼나 혹시 유튜브가? 아이고 참 걱정되네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가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를 올려야 되나? 너무 내려와 있지. 조금 올리면 돼.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시킨다. 다음을 만족시킬 때 역시 얘를 구하라 라는 건데 반갑죠. 급수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갓살탕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40번 맞나요? 다행이네요.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n이 2차 함수 y는 2차 함수 그 BJ 2차 함수 그분 아까 뭐 말도 나왔었는데 그분 오늘 저기 저기 학원을 정리한다고 그러나 그 영상 하나 올라왔던데 네, 기존에 있는 학원을 재개발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없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 자, 어쨌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n이 2차 함수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ln이라고 한다. 자,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n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얘를 알파라고 할게. 얘를 베타라고 할게. y좌편 필요치 않아.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길이를 ln이라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는 x제곱 플러스 2-n x-1이고 그리고 또 y는 n이었으니까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n으로 넘어가자. 그러면은 플러스 2-n x-1 마이너스 n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알파 베타라고 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n-2다. 괜찮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n-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우리가 필요한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야. 중학교 공식 호출합시다. 얘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n-2래. 그러면 전개하자.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전개하자. 플러스 4n 플러스 4 여기까지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일 것 같다. 안 보일 것 같다.
자, 그냥 해. 요거 어차피 중학교 거니까 너네들도 잘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ln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다 루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겠죠, ln은. 따라서 ln은 뭐냐면 여기다가 쓰면 보이겠지, ln. ln 여기다 그냥 쓸까 이제? 자, 따라서 ln은 루트 그 다음에 n제곱 정리를 할까 이거? 얘 지워져서 n제곱 플러스 8이었어, 루트 n제곱 플러스 8 얘가 바로 ln이 되는 거야. 괜찮겠지? 자, 그러면 ln 플러스 1 마이너스 ln을 구하래. 그러면은 루트 l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8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ln은 n제곱 플러스 8 여기에다가 리미트 괜찮지.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유리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리화 해주자. 친구 곱해줄 거야. 친구 곱해주면 전개할까 우리? 전개하지 말까? 전개하자. 그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9가 되고 플러스 친구야 n제곱 플러스 8이 되고 분자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줄 거잖아. 그치?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주면 n제곱 날라가서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 여기다 리미트 취해주면 루트 안에서 n제곱이니까 얘 나오면 1차식이 될 거야. 분모도 1차식, 분자도 1차식. 따라서 1차식의 개수의 b가 답이 되는 거겠다. 분모는 여기 1, 여기 1 나오니까 2제 루트 1이니까 1이야. 2분의 2 해서 정답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거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계산 아니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칠판으로 하니까 소리가 나서 좋습니다. 소리 없으면 금방 질립니다. 오토포커스로 흔들리는 건 다른 글들 찾아보세요. 네, 가설장님 감사합니다. 옵션에서 끄고 하면 내일은 좀 더 안정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네. 그리고 이쪽이 지금 낮게 나오잖아. 좀 그치? 삐뚤어졌잖아. 그러면 헷갈려. 이게 낮게 나왔으니까 이걸 올려야 되는 거네.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지? 이렇게? 너무 올렸나?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아직까지도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노력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진행하고 이 강의력도 높아지게끔 점점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 문제. 자, 2차 함수 2점. 쉽지? 자, 2차 함수 문제인데 2점 x절편이 주어졌잖아. 따라서 우리 f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에다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지? 됐고, 그런 다음에 0분의 6꼴 쓰면 되지? 0분의 6꼴 쓰면 분모는 0이니까 분자가 0이 돼야 돼.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다. 따라서 f 마이너스 2는 0이다. 뭐 이거는 근데 당연한 소리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를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4x 4a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치? 여기에다가 분모에다 x 플러스 2를 해주래. 요거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네. 여기에다가 얘가 fx인데 여기에다가 x 플러스 2가 주어져 있으니까 약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답이네. 마이너스 4 a가 답인데 그게 마이너스 12. 따라서 a는 3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3 대입하면 5에다가 15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더 이상해졌네요. 그럼 반대로인가? 그렇지, 반대로지. 진짜. 그래서 사람이 좀 이런 기기에 좀 평소에 좀 친해져야 되는데 아마 조금 더 괜찮아졌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
자, 44번도 마찬가지로 일단 마이너스 1과 3 아주 전형적인 문제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여기 3이 있어.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랑 3보다 오른쪽에서는 이딴 식의 직선을 그릴 거라고. 그치? 직선 대충 그려. 요렇게 쭉 가서 요렇게 연결. 일직선.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고 3에서도 연속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당연히 이렇게 뭐 이딴 식으로 생겨야지. 즉 요점 만나야 되고 요점 만나야지 얘네들도 연속일 거 아니냐. 끝났지. 결국 위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뭐야? 아래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같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식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3 대입한 거랑 아래다가 3 대입한 거 굳이 얘네들이 같다. 이 두 개 그냥 간단하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사실 이런 거 그릴 생각 안 해도 돼. 딱 보자마자 어느 정도 마이너스 3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니까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럼 B가 넘어오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4니까 2다. 그 다음에 여기 9 날라가. 그 다음에 여기 3A 아니었던 것 같은데 3집은 3A 맞죠? 그럼 여기는 3A, 그 다음에 3A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따라서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A와 B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수평 맞았네요, 좀.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45번 문제. 자, 이거 많이 유행했던 문제고 최근에도 자주 나옵니다. 수능 특강에도 이번에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실수 전체집합에서 미분 가능한데 모든 실수야 일단. 그리고 가조건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 집중 잘하고 들어야 돼.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모든 실수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그럼 x하고 y하고 일단 뭐 대입하고 싶어? x에다 0, y에다 0 이렇게 대입하고 싶잖아. 그럼 x에다 0, y에다 0 대입하면 f0은 f0 플러스 f0 마이너스 f0이니까 결국에는 f0은 얼마다? f0은 일단 0이라는 거는 누가 뭐래도 맞는 사실이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우리 그리고 도함수 정의 중에 이 문제는 보통 첫 번째 도함수 정의가 쓰여. 첫 번째 도함수 정의를 이용을 해서 f'x 구해볼까?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요거 왜 나왔는지는 설명 많이 했어요.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 취해져 버린 거야.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얘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주어진 식의 가처럼 바꿔서 써줄 거야. 따라서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건 오케이. 그리고 h분의 괜찮아. 여기까지.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대. 어떻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 다음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배. 마이너스 2xh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fx까지 있던 거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얘가 fx 이렇게 지워지겠네. 결국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때 h분의 fh 그대로 두고 h가 문자입니다. x는 숫자야. 그래서 여기 h의 약분대. 따라서 밖으로 나가도 되겠네. 2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얘들아, 요거 뭐니? 예, 물론 분모가 마이너스 0 써주고 여기도 f0이 0이니까 마이너스 f0 써서 두 번째 도함수 정의 써도 되지만 미친풀이 방법 로피탈로 가도 되잖아.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f'(h) 거기다 0 대입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야? f'0이라는 얘기야. 동그라미 친 부분이. 미친풀이 방법에 의해서. 괜찮지? 좌변은 뭐였어? f'x였고 자, 거기다 마이너스 2x다. 끝났지. 문제 나 조건에서 프라임 0이 0이래. 따라서 얘 0이네요.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x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점 2,2 접점이 주어진 거잖아.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그 다음에 접선의 X좌표, 접점의 X좌표 대입하면 되겠지. 따라서 F 프라임 2가 얼마냐? 라는 게 문제야. F 프라임 2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좀 괜찮았어요, 지금. 개념 자체가. 많이 우리는 했었죠, 이제.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자, 가우스가 등장을 했어. 가우스는 뭐 여기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수를 넘지 않는 수 중에 가장 큰 최대의 정수를 가우스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가우스 쪼는 경향이 있는데, 쫄지 마. 가우스 나오면은 정수 구간별로 나눠줘, 그냥. 오케이? 정수 구간별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fx가, 여기다 한번 더 써볼게. 자, fx가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가우스 x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런데 얘가 연속함수래. 연속함수래. 즉, 모든 구간에서 보통 가우스가 있으면 계단 형식으로 나오든 아니면 사선 계단형이 나오든 끊겨서 나와, 정수점마다. 정수점마다 끊겨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일반적인 양상인데, 얘가 근데 연속이란 얘기야. 됐지? 그러면 우리는 정수 구간별로 나눠. 100으로 나눠도 되고, 100, 101, 102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999 이렇게 나눠도 되고, 상관없어. 쉬운 거 정수 구간을 생각을 해보라고. 제일 쉬운 게 뭐야? 0이잖아.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구간. 지금부터 모든 구간을 정수 구간별로 다 나눠서 그래프를 다 그린다는 마인드로 가보라고. 그런데 일단 얘가 가장 센터이잖아. 그지? 가장 쉽기도 하고. 요때는 가우스 x가 뭐가 되니? 누가 뭐래도 0이야. 가우스 x 0. 얼마니까. 괜찮겠지? 따라서 이때는 fx가 어떻게 되냐면 가우스 x가 0이므로 얘 0이야. 그리고 얘도 0이니까 0이야. 0. 누가 뭐래도 0이야. 그지? 얘가 뭐 구간. 첫 번째 구간이라고. 두 번째 구간. 물론 왼쪽 구간 가도 돼. 마이너스 쪽 가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이게 쉬워. 내 맘대로 할 거야. 니네 맘대로 해, 너네도. 괜찮지? 구간 나누는 건 괜찮아. 다만 연속된 정수 구간으로 나눠주면 돼. 어디든 상관없어. 두 번째는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구간 생각해봐. 이때는 가우스 x가 얼마가 되겠니? 1. 얼마니까 1이 되겠지. 따라서 fx는 어떻게 돼? 가우스 x에다가 1 대입해. 그럼 1 플러스 여기 1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꼴로 나온다는 얘기야. 괜찮지? 자, 그래서 여기 경계선 1 있지? 1에서의 경계선, 여기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에 대었을 때 함수값이랑 이 그래프에다가 1에 대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지 돼. 그래야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거 아니냐. 함수값을 둘째 치더라도. 괜찮겠지? 논리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야 돼. 그치? 하나만 더 해볼게.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에이, 여기다 쓰면 좋은데 이거 또 잘릴 것 같아. 여기다 쓸게요. 그냥 세 번째 이제 뭐야? 1부터 2까지니까 2부터 시작해서 3까지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때는 가우스 x가 얼마니? 2. 얼마니까 2가 될 거 아니냐. 따라서 fx는 뭐가 되겠니? 가우스 x가 2니까 여기는 2, 4 플러스 여기는 가우스 x가 2니까 2ax 플러스 2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얘랑 요 2 있지? 요 2. 즉 2에서의 좌극하는 여기다가 2 대입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2에 대한 우극하는 여기에다가 2 대입한 거잖아. 그 두 개가 같아야지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래야지 연속이겠지. 오케이. 자, 따라서 첫 번째 1 대입하면은, 근데 대입하나마나 0이야. 0. 여기다가 1 대입하잖아?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2에 대한 좌극한은 여기다 2 대입해야 돼. 1 플러스 2a 플러스 b네. 1 플러스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2에 대한 우극한은 여기다가 2 대입해야 돼. 2 대입하면은, x에 대해 2 대입하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겠지? 따라서 a, b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a하고 b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 계산은 좀 넘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절반밖에 못했어. 빨리빨리 해야 돼. 자, 다음 문제. 47번 문제. 3차 함수 아주 기본적으로 나왔네. 3차 함수 최고차가 플러스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요 값과 요 값은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잖아. 그 값이니까. 그치? 따라서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구하자. 그럼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1, 3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극 대값이 되는 거겠고, 그리고 여기가 1 집어넣었을 때가 극 소값이 되는 거야. 이제 대입하고 마이너스 3, 1 대입해.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60이다. 계산은 너네들한테 맡길게. 괜찮지? 맞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고, 그럼 A에 관련된 식 하나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1 대입해. 여기도 A에 대한 식 나올 거야. 그 두 개를 곱해줘서 60이다. 괜찮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미분 문제인데, 이거 변화율 문제거든? 얘들아, 쫄지 마.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런 거 쫄지 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구한 다음에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변화율이야.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 넓이를 구해. 그 다음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잖아? 그럼 넓이의 변화율이야. 오케이? 그 다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부피를 구해. 그 다음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걔가 바로 부피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48번 문제 볼게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전체 길이가 10이야. 10. 그런데 매 초 1의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했네. 그럼 t초 후에는 p는 여기 있겠지. t초 후에 p. 그제? 근데 매 초 1씩 이동하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길이가 t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얼마야? 여기는 전체 길이가 10이라니까 10-t야. 이게 바로 작은 원에 지름 주어준 거고, 큰 원에 지름 주어준 거고, 두 개 넓이만 구해주면 끝난다고. 괜찮죠? 반지름이 얼마야? 2분의 1t지? 2분의 1t.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2분의 10-t지? 그지? 넓이를 표현해보자. 얘는 제곱해주면 4분의 1 t제곱 곱하기 파이입니다. 플러스 얘는 제곱해주면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20t. 어차피 전개 뭐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플러스 100이다.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파이다. 끝났잖아. 그치? 따라서 4분의 1 파이로 묶어줄까 우리? 4분의 1 파이 상수니까 묶어주면 여기 t제곱 플러스 t제곱 2t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100. 이게 바로 넓이라고. 근데 뭘 구하래? 넓이의 변화율 구하래. 어떻게 하라고? 미분하면 끝난다고. 그냥 쉽지?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구한 다음에 미분하면 된다. 미분해. 그럼 뭐야? 4분의 1 파이에다가 얘를 x라고 하면은 s 프라임입니다. s 프라임. 얘는 4분의 1 파이는 그대로 두고 안에 거 t에 대해서 미분해. 4t 마이너스 20. 오케이. 얘가 답이야. 그런데 몇 초 후? 7초 후. 대입하면 되지. 7 여기다 대입해. 따라서 47에 28에다가 계산하면 답 나오겠다. 2파인가? 47에 28, 47에 28, 8. 2파이. 됐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넓이의 변화율 문제 좀 오랜만에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전혀 쫄 필요가 없어. 땡큐야. 넓이의 변화율 혹은 부피의 변화율 나오더라도 땡큐입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 문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미분에서 이제 속도 관련된 건 아는데 위치 속도 가속도 나왔는데 원장님 수업 꾸준히 들은 학생들은 이거 그냥 날아갈 수 있잖아. 속도 그래프 주어졌잖아. 끝났어. 자, 봐봐. 속도 그래프 주어지면 모든 게 끝이라니까. 그런데 속도 그래프가 짜증나게 3차식으로 나와서. 그런데 괜찮아. 왜? t제곱을 갖고 있잖아. t제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0에서 극값을 갖고 있고 0에서 접한다는 얘기야. 괜찮겠지? 오케이.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지 전개하면 3차 함수.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돼야 돼. 그런데 t제곱이 있으니까 0에서 접해야 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접해. 살짝 돼서 접해.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이야. 괜찮겠지? 그런데 어차피 t 오른쪽만 보면 되니까 이건 살짝 그린 거야. 괜찮겠지? 끝났어. 여기 1. 얘들아, 그런데 2초 동안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잖아. 원장님이 뭐라 그랬어 이거? 응? 여기 2라고 쳤을 때 이 넓이 구해. 이 넓이 구해. 만약에 이 넓이가 4야. 만약에 이 넓이가 3이야. 그럼 0초부터 2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얼마야? 상쇄돼서 1이야, 1. 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7이야, 7. 괜찮니? 움직인 거리 두 개 더 해주면 돼요. 거리, 움직인 거리 마이너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날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럼 이 넓이 구해주면 어떻게 구해주면 돼? 0부터 1까지 위에서 아래 빼주면 되잖아. 위의 식 뭐야? 전개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이야.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dt 플러스 인테그럴. 이 넓이 구해주면 돼.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위에서 아래 빼주는 거야. 위에는 0이야. 빼주니까 어떻게 돼?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dt. 따라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죠? 계산은 좀 맡길게요, 오늘. 적분 계산이나 간단한 계산들은 맡기겠습니다. 그래야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자, 50번 문제. F'이 주어졌어. 그런데 프라임이 1차 함수래. 그럼 원함수인 fx는 2차 함수겠지? 자, F'X가 주어졌는데, 이 F'X 1차 함수가, 아유, 다 주어졌네. 2,2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기울기부터 얼마야? 기울기 x 증가량 1, y 증가량 4. 기울기가 4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 F'X는 뭐 요점으로 갈까? y 플러스 2는 기울기 4, x 마이너스 1 요거지. 됐지? 따라서 y를 이제 F'X로 F'X는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요렇게 쓸 수 있다. 끝났네. 그지? 적분하자. fx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다 라고 할 수 있고 fx의 최소값이 3이에요 라는 거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3이래. 그럼 우리 쉽게 c 구할 수 있겠네. c 구했으면 이제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해주면 f 2분의 1 값 나오는 거 괜찮겠죠? 여기까지. 이번 주 토요일에 서경대학교 파이널 모의고사반 개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1시부터 개강이니까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들이니까 큐스터디 블로그를 참조를 해주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1번. 만족시키는 자연수. 이거 세는 거야. 이거 중복조합으로 푸는 거 아니고 그냥 세는 게 제일 빨라. 그치? 자연수니까 0은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은 개수가 가장 큰 놈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즉, 첫 번째 경우 z가 자연수니까 1인 경우. 자, z가 1인 경우는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되겠니? x 플러스 2y가 1 넘어가면 11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구해주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도 개수가 큰 놈을 자꾸 늘어져. y가 1일 때 x값 나오고 2일 때 나올 거고 그치? 3일 때도 나올 거고 4일 때도 나오고 y가 5일 때 10이니까 또 하나 나오겠지. 앞에 건 중요치 않아.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5개 괜찮겠지? 두 번째 z가 2인 경우 봅시다. z가 자연수 2라면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될까? z가 2라고 했으니까 8이 넘어가서 7. 그렇지. 요것도 집요하게 개수가 큰 놈 y부터 보면 편하다는 얘기야. 1 대입하면은 얼마 나오겠지. 2 대입해도 얼마 나오고 3 대입해도 얼마 나오고 4는 안 되네. 따라서 총 하나, 둘, 3개. 어쩔 수 없어. 이게 제일 빠르고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z가 3일 때 그러면 z에다 3 대입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길 거야. 그럼 x 플러스 2y는 10이니까 3. 그렇지. 자연수니까 얘는 1밖에 안 되겠지. 1개. 더 이상 안 되겠죠? 따라서 1개, 3개, 5개. 정답은 9개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52번. 3개의 숫자 1, 2, 3이 있어. 1, 2, 3이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할 거야. 4개를 택할 건데 자연수를 만들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3000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먼저 첫 번째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리고 3000 이하가 돼야 돼. 얘들아 3의 배수 4개 숫자를 고를 거거든. 그런데 3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1이 먼저 4개인 경우부터 1이 4개면 되냐 안 되냐? 1, 1, 1.
안 되잖아. 다 더해주면 4니까. 이런 식으로 찾자는 얘기야. 1이 4개인 경우는 안 돼. 그럼 두 번째 1이 3개인 경우 보자. 1, 1, 1. 순서는 일단 신경 쓰지 마. 1, 1, 1 한 다음에 3이면은 되겠네. 이거밖에 없네. 괜찮죠? 그 다음에 1이 2개인 경우 볼까? 1이 2개인 경우는 1, 1, 2, 2 요거밖에 없겠네. 맞지? 더 이상 없지. 그치? 그 다음에 1이 1개인 경우는 1이 1개인 경우 1, 2, 3,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어때? 괜찮지? 6, 6. 6하고 3 더해주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1이 없는 경우 생각해야 돼. 당연히. 1이 없는 경우는 2, 2, 2, 3. 이렇게. 괜찮겠죠? 그리고 역시 3, 3, 3, 3.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겠지?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 5가지 경우를 지금부터 일렬로 나열해줘야지 내 자리에 자연수가 나오거든? 그런데 3000 이하여야 된대. 그러니까 최고 자리가 3이 되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괜찮지? 따라서 얘는 뭐 3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잖아. 그치? 맨 앞에서부터. 따라서 총 3가지 경우가 있겠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다 돼. 정답 다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4팩, 나누기 중복된 거 2팩, 2팩. 괜찮죠? 4, 3. 4 곱하기 3, 2. 6개가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1, 2, 3, 3.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이 앞에 가면 안 돼. 그치? 3이 맨 앞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먼저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되겠네. 정하면 어떻게 돼? 2가지 경우가 있지. 그럼 1이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이제 얘는 3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개수 몇이야? 3팩 나누기 2팩 해서 3개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6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 그리고 얘는 3이 맨 앞에 안 가야 돼. 가면 안 돼. 아까 얘랑 똑같지? 얘 3개지. 얘는 안 되지.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 53번 문제. 자, 이거 결론 조합이야. 끝났어. A, B, C, D 순서상 구할 건데 A하고 C하고 순서가 있고 B하고 D하고 순서가 있어. 이거는 만약에 헷갈린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부등식이 나와 있으면 조합이고 만약에 등호까지 들어가 있으면 중복조합이고 일단은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개 중에서 중복을 택하여 A, C 골라봐봐. 아니,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2개 골라봐봐. 8, C, 2가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중에 2하고 6이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얘가 무조건 A가 돼야 되고 얘가 무조건 C가 돼야 돼. 즉 우리는 순서 상관없이 2개만 뽑아 놓잖아. 지들끼리 지네 자리 알아서 찾아간다고. 크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됐지? 자, 그리고 서로 다른 거를 뽑아야 돼. 중복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C 먼저 우리 했으니까 당연히 B, D는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겠지. 얘 계산해주면 답이다. 8 곱하기 거꾸로 2개 7 28개 곱하기 6 5 2 3 15 28 곱하기 15 계산해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54번 문제. 자, 조건부 확률이야. 이거 뭐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걸로 또 막 흐릿흐릿하네.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문제 좀 말장난으로 되게 어설프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고장이 나서 정상을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확률이 7분의 4래. 그러니까 정상품이 있어, 얘들아. 쉽게 문제 설명해 줄게. T그래프야. 조건부 확률은 그냥 T그래프야. 자, 정상이 있고, 불량이 있어. 오케이. 그런데, 정상품을 가지고 정상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7분의 4래. 얘가 7분의 4란 얘기야. 그 다음에 정상품을 가지고 그럼 내가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얘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불량을 정상, 불량을 비정상 이렇게. 정상품인데 실제는 정상품인데 정상품이라고 판단하는 확률이 7분의 4니까 얘를 오판할 확률은 7분의 3이 되겠지 당연히. 그리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판단한데 그럼 얘가 7분의 3이란 얘기야. 자연스럽게 얘는 7분의 4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정상이 불량품이 10%래. 아니 그럼 100개 있다고 생각해. 그럼 얘 90개야. 얘는 불량이 10개죠. 100개 중에 10%니까 10개야. 얘는 90개야. 끝. 자, 이제 조건부 확률. 다른 짓 하지 마. 이 검사기에 정상이라 판단된 제품이 라고 했잖아.
그냥 정상이라고 판단된 놈만 답이라고. 정상이라고 판단한 건 누구하고 누구야? 얘하고 얘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런데 얘는 90의 7분의 4야. 즉 90 곱하기 7분의 4가 되겠지. 얘는 10개 중에 7분의 3이 되겠지. 얘네들만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걔가 실제로 정상일 확률이니까 얘 구하라는 얘기네. 이쪽 거 90 곱하기 7분의 4. 이거 조건부 확률로 해서 뭐 P, A바 2 뭐 이런 걸로 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했어. 이거 여러 차례 나왔어. 자, 따라서 분모분자 7 곱해주면 7은 날라가네. 그러면 4구 360 플러스 30분의 4구 360 390분의 360 39분의 36 약분해주면은 13분의 12가 정답이다. 조건부 확률 날라가는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는 4점짜리로 나오면 맞춰줘야 돼. 자, 봅시다. 다음 문제. 55번 문제. 이거 너무 쉽게 나왔어. 확률 구하는 거야. 일단은 전체 확률이니까 전체 50명이야. 따라서 50C2 2명 뽑을 거거든. 그런데 1학년 남자 중에서 1명 뽑으래. 1학년 남자 7명이잖아. 7C1 곱하기 그 다음에 2학년 여학생 중에 1명 뽑으래. 이게 뭐야? 10C1 괜찮죠? 할만하죠? 따라서 얘는 거꾸로 뭐 계산해주면 정답 나올 겁니다. 계산 안 해줘도 되죠? 이거는 이제 자, 56번 문제 또 보도록 하자. 6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나왔지? 원장님이 뭐라 그랬어? 이웃하지 않는 거 걔네들은 전체 1에서 빼줄 생각 하지 마. 그러면 헷갈린다 나중에. 전체 이웃할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준다? 아니야. 이게 2개짜리 괜찮은데 3개짜리 혹은 4개짜리 넣으면 다 틀려야 돼. 그치?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상대방을 먼저 나머지를 배치를 한 다음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이 문제에서 뭐야? A하고 E를 사이사이에 배치하면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일단 확률이야. 그러면은 전체 6개니까 6 팩토리얼이 분모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A하고 E는 안 친하대. 떨어져야 된대. 그러면 A, E 빼고 B, C, D, F를 일렬로 먼저 나열을 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4팩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B, 뭐 예를 들어서 B, C, D, F 이렇게 나열이 됐다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군데에다가 A하고 E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절대로 이웃하지 않겠지. 이해됩니까? 반드시 이 방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 5개, B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 4개. 이렇게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3분의 2 나올 것 같은데요? 6, 5 맞죠? 3분의 2가 정답입니다. 자,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7번 문제. 요거 좀 어렵게 나왔어. 이거 수능 목적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좀 난이도 있게끔, 난이도라기보다는, 많이 틀에 박힌 학생들은 틀렸을 거야, 이거. 보면, 이거 뭐야? 평균 나왔어? 표준 편차 나왔어? 그런데 2,500개? 추정이네? 그럼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에이, 이거 쉽네? 그러면서 틀린다고. 왜? 봐봐. 얘네들은 뭐에 대한 평균이야? 무게에 대한 평균이야. 근데 바뀌었어. 개수잖아. 개수. 두 문제로 나온 거야. 2문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무게에 대해서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야. 그런데 여기까지 끊으라고. 96 이상인 제품만 판다라고 했어. 즉, 정상일 확률, 팔 확률이 몇 %를 구해볼까? 그러면 일단 P, X가 96. 이거 무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게. 개수 아니고 무게에 대한 얘기라고. 얘가 96 이상인 제품만 판다라고 했으니까 무게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로 돌려주자. 표준화 시켜주자. 그럼 얘는 뭐야? 표준 편차 2니까 2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따라서 확률은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표준 정규분포 따르는 거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죠? 얘를 구해주면은 얘가 당첨될 확률이야. 일단 그냥 성공할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지? 그런데 항상 표준 정규분포는 0부터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고, 그리고 항상 좌우가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얘 0.48이니까 이 넓이가 여기가 0.48이라는 얘기고 절반은 0.5겠지. 그지? 따라서 0.98이라고 구할 수 있지. 0.98.
따라왔니 얘들아? 여기까지 무게에 대한 성공 확률이라고 생각해. 그냥 뽑힐 확률. 됐지? 그러면 이제 개수에 대한 이항분포부터 생각해 볼까? 몇 개 선택하는 거야? 2500개 선택하는 거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뽑힐 확률은 일반적으로 0.98이잖아. 그치? 따라서 얘가 확률이 0.98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이항분포가 주어지면 당연히 이건 개수야, 개수. 개수에 대한 정규분포야. 이건 아까 무게고 다른 거라고. 그치? 그럼 개수에 대한 정규분포 부과할 수 있겠지? 평균 어떻게 구해주면 돼? 2개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 2500 곱하기 98 85 40 82 16 95 45 92 10 92 18 2450 즉 평균적으로 2450개가 뽑힌다라는 얘기야. 괜찮지?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분산 어떻게 구해주면 돼? NPQ 기억나지? Q는 0.02네. 따라서 여기다 0.02 곱해주면 돼. 그러면은 2450에다가 0.02 곱해줄 거야. 0.02 2 곱해주면 250 248 9 244에다가 49 분산이 49네. 즉 표준 편차는 7이다. 이렇게 괜찮겠지? 그러면 이제 2443개 이상일 확률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개수에 대한 표준화만 시켜주면 되겠다. 따라서 얘는 구하라는 게 뭐냐면 P. 아이 참. 잠시만요. 볼펜, 본필이 지금 딱 마침 뚝 떨어졌네. 자, 그래서 P 구하라는 게 X가 뭐 2443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 표준화 시켜주자. Z로 우리가 원하는 거 표준 편차는 7이다. 개수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하고자 하는 값이 2443 평균은 2450이었다. 이렇게 얘만 구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다 쓸게. 시원하게 P Z는 그래서 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결국 답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기야. 0부터 1까지가 지금 보니까 0.34네. 여기가 0.34. 따라서 0.84가 정답이다. 이거 실강 들으면 박수 나와, 진짜. 이거 박수 나와. 진짜 이 개념 자체. 너무 복잡하잖아, 너희들 막 생각하는 거. 진짜입니다, 이거. 자, 만약에 잘 이해 안 되시거나, 혹은, 좀 감이 왔어. 근데 조금 헷갈릴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시 보기 올라가니까 이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으십시오. 이거 나올 때 됐습니다.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 앞에 거는 무게고 뒤에 건 개수야. 이걸 하나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틀리지 너네가. 잘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58번 문제. 연속 확률 변수. 아이, 이것도 뭐 쉬운 문제야. 그치? 자, 이렇게 X축이 있어. 0부터 8까지래. 0부터 8까지. 그런데 4,0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여기도 4,0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치? 따라서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이 넓이가 1이 되면 되는 거겠지. 그치?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얼마야? 0일 때 값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은 2a가 되겠지. 요거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얼마야? 8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래 거에다. 역시 4니까 2b가 되겠지. 얘는 전체 구간인 넓이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약분해주면 4a 플러스 4b. 즉 a 플러스 b가 4분의 1이다. 라는 거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여기. 됐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씩 더 나온 게 2부터 6까지 확률을 구하래. 2는 여기 있잖아. 그치? 6은 여기 있겠지. 6은 여기 있겠지. 따라서 이 넓이, 얘가 2, 6. 그치?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요거 밑변 2, 높이는 2 집어넣으면 되잖아. 2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a네. 역시 뒤에 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2야. 4부터 6까지니까. 그리고 6 대입한 y값. 여기다 6 대입하면 역시 b. 얘가 되겠지. 즉 약분하면 a 플러스 b네. 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2a다 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a 넘어가면은 a와 b가 같네.
A도 8분의 1, B도 8분의 1 두 개를 곱해주면 64분의 1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죠. 괜찮겠죠? 자,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리미트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 맞습니다. 수열이 극한이 아니라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맞긴 맞습니다. 풀 수 있어, 문과 학생들도. 자, 그런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일단 루트하고 뭔가 꼴이 나왔으면 이거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 나와야 돼.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친구를 곱해줄 거야. 즉 앞에 거 루트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바로 쳐줄게 ax 마이너스 b. 자, 요거 구하는 거니까 이거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풀어보자. 그럼 친구를 곱해주자. 유리화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제? 그리고 분자는 뭐가 되겠니?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은 루트 날라가. 뒤에 거 제곱한 다음에 빼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따라서 얘랑 얘랑 먼저 써주면 4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2ab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괜찮겠지?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에다가 무한대 취해줄 거야. 그런데 얘가 0이네 0. 얘가 0이란 얘기는 분자의 차수가 더 작다란 얘기지. 이해되죠? 따라서 얘는 루트 안에서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오면 1차야. 어차피 얘도 1차고. 따라서 위에 게 상수항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 0이어야 돼. 즉 a제곱은 4가 돼야 돼. 그리고 얘 0이 돼야 돼. 1차식도. 즉 2ab는 4가 돼야 되니까 ab는 2가 돼야 돼. 이렇게. 괜찮겠죠? 그리고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가 여기서 음수여야 되겠지. 그지? a가 음수여야지. 얘가 만약에 4여봐. 뭐 날라가잖아. 2차식도 날라가 버리잖아. 따라서 a는 음수여야 돼. 다시 한번. a가 만약에 플러스 2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 2 되잖아. 그럼 얘도 지금 2잖아. 그럼 2 빼기 2니까 얘는 1차식까지 날라가 버린다고. 따라서 0이 안 나온다고. 이해돼? 맞잖아. 그치? 분모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이다. 괜찮겠죠? 자, 이제 다시 이 식에다가 정리를 해보자.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x를 곱하래.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야? 얘는 4, 여기가 a가 마이너스 2였어. 그러니까 얘는 루트 4니까 2. 뒤에 거는 플러스 2니까 4가 나오지. 4. 분자는 어차피 상수잖아. 거기다 x 곱하는 거잖아. 1이겠지.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4분의 1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0번 문제. 60번 문제는, 요거는 급수입니다. 급수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아요. 좀 늦게 시작한 거 감안하면 항상 50분에서 70분 사이에 수업을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오늘은 조금 넘었어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세팅 계속해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여기 남아 계신 분들 이유가 어찌됐든 여기 남으셔서 글 한마디라도 써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은 학생들한테 강의를 무료로 진짜 수업을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초석을 다져준다. 그게 누구냐? 저도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 학생들 특히. 자, 뭐 일단 다 나가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